왜 3층이네, 3층. 3층 아줌마 배소리 내 처음 들었네. 아, 나는 여자 배가 2층인 줄 알았더니 3층에. 아, 가서, 어저께 어, 어저께 그 윤승원님 거스필 그거를 녹음으로 만들었거든요. 예, 그거를 들려드리고요. 한번 들어봅시다. 그 윤성원님은 지난번 글도 잘 썼던데, 우리는요, 이런 감정이 필요해. 이런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분이 자꾸 이야기해줘야 뭐에 대해 분노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뢰를 얻을 수 있잖아, 그죠? 그 이분이 바람을 많이 일으켰어. 이거 가지고 괜히 시비 거는 사람들은 이런 걸 좀 봐야 돼. 지난번 간증한 것도 상당히 좋았죠. 그래요. 윤승원 이색 체험 수필. 눈으로 확인한 하늘궁, 신비감의 극치. 안에 따라 봄 소풍 즐기듯 찾아가 본 하늘궁 견문기. 소설처럼 재미있고 영화처럼 흥미로운 영성 에너지 체험 소감. 윤승원 수필문학인, 전 대전 수필문학회장. 하루를 기록하면 일기로 남고 일생을 글로 쓰면 자서전으로 남는다. 아름다운 산천 경계를 구경하고 나면 기행수필이 남고 인상 깊은 해외여행 끝에는 사진과 함께 잊지 못할 여행기가 쓰인다. 그렇다면 나의 오늘 글은 어떤 흥미로운 제목에 의미 있는 부제를 붙일 것인가? 말로만 듣던 하늘궁, 신비의 세계 영성에너지센터로 알려진 하늘궁을 직접 두 발로 찾아가 보게 됐다. 이름하여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아니라 나의 하늘궁 견문기이다. 이른 아침, 아내의 뒤를 졸졸 따라간 남편의 특별한 봄소풍. 이른 아침, 아내가 꺼내주는 양복을 입고 집을 나섰다. 혼자 나선 것이 아니라 아내의 뒤를 졸졸 따랐다. 지난 2월 나의 고백 수필 백혈병 아내가 살아났습니다. 내 주인공인 아내를 따라 택시를 탔다. 또 다른 일행과 만남이 약속된 대전 도마동 사거리에서 내렸다. 15인승 버스에 오르니 김순자 위원장이 반갑게 손을 내밀었다. 공식 호칭은 대전시 위원장이고 개인적인 별칭은 대천사라고 했다. 호칭만이 천사가 아니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과 미소, 초면의 서먹함에서 벗어나 단박에 오랜 친구 사이처럼 만들어주는 특유의 인정 넘치는 눈웃음. 별칭과 다르지 않은 천사와의 첫 만남이었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하늘궁까지 2시간 동안 차내에 스타는 단연 김순자 위원장이었다. 오늘 우리가 하늘궁에 가는 목적을 소상히 밝히고 이 시대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짚어주는 명연설이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왔다. 안내자인 김순자 위원장에게 내가 지어준 별명은 박학다식. 그 옛날 내가 존경했던 국문학자이자 문학평론가였던 송백헌 박사, 전 충남대학교 교수의 별칭이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이었다. 나는 송 박사를 언급할 때마다 박학다식 무불통지라는 표현을 빼놓지 않았다. 오늘 처음 만난 김순자 위원장이 그랬다. 유창한 언변에다가 구사하는 언어를 종합하여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박학다식 무불통지였다. 이러한 해박한 지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물론 평소 부단한 자기 개발과 학구적인 노력으로 쌓은 지식과 인품이기도 하지만 그 바탕에는 하늘궁 신인의 가르침과 영성 에너지 덕분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그렇다.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어떤 영성 에너지가 차내 모든 분에게 흐르고 있음을 나는 느꼈다. 어느 70대 여성 동승자는 엊그제부터 몸이 몹시 고단하고 꿈자리도 사나웠는데 오늘 하늘궁에 갈 생각을 하니까 아침부터 몸이 갑자기 가벼워지고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다 라고 말했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소설 속의 한 장면을 보다 바로 나의 앞자리에는 한평생 하느님을 섬겨온 목사님도 계셨다. 공교롭게도 같은 좌석에 나란히 앉아 계신 분은 한평생 부처님을 모셔온 주지 스님이었다. 아, 나는 탄성이 절로 나왔다. 내가 말했다. 영화나 소설 속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합니다. 모든 종교를 초월한 실제 현장을 생생하게 바라보는 나의 감탄사에 차내 일행은 크게 웃으면서 공감의 박수를 보내주었다. 왜 아니 그런가? 한 차를 타고 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목사님과 주지 스님, 그리고 탑승자 모두가 일심동일체가 되어 서로 공감 능력을 확인하면서 각자 체험한 별의별 특이 체험 사례를 숨김없이 털어놓는 차내의 분위기가 그랬다. 어떤 자기적이거나 허구로 만들어진 소설이나 영화 속의 장면이 아니었다. 내 눈앞에서 실제로 펼쳐지고 있는 흥미진진한 현실이었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대개 장시간 버스 여행 중에는 조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어느 한 사람 눈을 감거나 잡담도 하지 않았다.
집중도가 그만큼 높은 것은 동승자들의 진솔한 자기소개와 생생한 체험담 그리고 진행자인 김순자 위원장의 청산유수 같은 하늘궁 예찬론 덕분이었다. 특히 긴잠에서 깨어나라 세계제일 대한민국 만주대륙 버려두고 전라 경상 웬 말이냐 로 시작되는 북행열차 행진곡을 합창하는 대목에서는 모두가 활력이 넘쳤다.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지 말고 넓게 멀리 보자는 뜻이 함축된 개사곡이었다. 자기 복이란 말의 숨은 뜻, 또 진행자의 이런 말도 인상 깊었다. 지인이나 일가 친척 등 많은 분에게 하늘궁 체험을 자연스럽게 권유하는 것은 좋지만 강요는 하지 마세요. 신비의 영성 체험을 하고 못하고는 다 자기 복이니까요. 맞는 말이다. 한 가정에서도 자녀가 성장하면 엄마 아빠의 말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 예가 허다하다. 하물며 남들에게 자기 체험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 듣기 싫어하는 법이다. 진정한 자기 복이란 어느 때 찾아오는가? 선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의 영역을 자발심으로 신뢰해야 자기 것이 된다. 그 이면에는 병고에 시달려 봐야 한다. 힘든 일을 겪어봐야 한다. 신이 만든 미완성 작품인 인간의 품성이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절실한 상황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다. 하늘궁에 들어서니 유튜브 화면으로만 보던 간판과 조형물이 맨 먼저 눈에 들어왔다. 스마트폰으로 몇 컷 찍었다. 사진을 찍어두면 견문기를 쓰는데 용이하고 효과적이다. 독자에게는 시각적인 신뢰감을 준다. 남달리 반갑게 맞이해준 신인에 대한 고마움. 얼마나 기다렸을까? 점심은 나중에 먹고 신인님을 먼저 아련해야 시간 절약도 되고 집에도 일찍 갈 수 있다는 위원장의 말을 착실히 따랐다. 점심을 먹지 않았는데도 시장하지 않다.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도 진지하기만 했다. 저분들은 각기 어떤 사정으로 여기에 오신 걸까? 일일이 사연을 물어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다.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뭘까? 질병 치유와 소원 성취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을까?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신인님을 처음 대면하는 순간이다. 김순자 위원장이 옆에서 나를 소개했다. 대전에서 오신 윤승원 수필가입니다. 지난번 백혈병 아내의 간증 고백 수필을 써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분입니다. 그러자 신인님이 대번에 나를 알아보고 반갑다면서 악수를 청했다. 그러면서 농담으로 하시는 말씀. 아내의 권유로 남편분이 여기까지 찾아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나의 답은 조금 엉뚱한 데가 있었다. 말하자면 자화자찬 농담이다. 남편이 착해서 그렇지요. 자중 웃음. 신인님의 응수 답변은 정반대. 아니, 아내분이 착하신 것이지요. 아내가 얼마나 착하신데요? 사실 이 부분은 신인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나의 고백 수필에서도 복연성경의 주인공을 아내라고 표현했으니까. 신인님 기억력에 또 한 번 놀랐다. 윤 작가님 수필을 보니까 주변 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더군요. 나의 고백 수필 본문뿐 아니라 글 아래에 달린 저명한 학자, 언론인, 고위 공무원 출신 등 여러 독자의 댓글까지 죄다 기억하고 언급하시는 것이었다. 아내를 낳게 해준 데 대한 감사의 인사가 도리에 맞는 순서. 나는 이 귀한 자리가 내 글을 칭찬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무엇보다도 아내의 병을 고쳐준 데 대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는 게 순서이고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불원천리 달려온 것이다. 나는 신인님께 감사합니다 를 5번 정도 반복했고 신인님은 내게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라는 따뜻한 격려 말씀을 5번 정도 거듭하시면서 악수는 술을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거듭거듭 나눈 것 같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신인님은 내게 몸은 불편한 데가 없느냐고 물었다. 아내의 병을 고친 데 대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러 왔다가 내 몸까지 살펴주시는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이다. 놀라운 것은 링 테스트를 통해 내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이 정확하게 47세부터 불편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족집게처럼 알아맞히는 일이었다. 알 수 없는 영성 에너지가 내 몸 구석구석을 관통, 불편한 데를 알아냈으니 치유해야 한다면서 영성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다. 내 몸을 토닥이는 신인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몸을 구석구석 관통한다는 믿음이 순간적으로 생겼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치유가 확실히 됐는지 그 결과를 링 테스트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었다. 사실 이러한 일련의 테스트 과정은 이미 유튜브 영상을 통해 누차 보긴 했으나 실제로 내가 직접 현장에서 체험해보니 실로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세계 7대 불가사의에 포함해야 할 신비로운 하늘궁 영성 에너지. 불가사의라는 말은 본래 헤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이다.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생각할 수조차 없다라는 뜻이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즉 고대 불가사의, 중세 불가사의, 20세기 불가사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대단한 건축물이나 경이로운 조형물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졌고
유명 관광지가 됐다. 하지만 아내와 내가 하늘궁에서 체험한 기적과 같은 영성 에너지 역시 현세의 불가사의 중에서 맨 앞 순위에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치유를 경험한 참가자들은 노벨의학상이나 노벨평화상 이상의 어떤 상이 하늘궁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신인께서는 바빠서 상 받으러 못 가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인이 주신 과분한 선물에 감동. 끝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나오려는데 신인님이 나를 불러 세웠다. 귀한 발걸음 하셨는데 그냥 보내드리기 서운하다면서 보자기에 쌓인 선물을 내 양손에 쥐어주었다. 실로 과분한 대접이었다. 처음 방문에 이렇게 뜻하지 않은 귀한 선물까지 받으니 몸둘 바를 몰랐다. 무어라 고마움을 표할 방도가 없었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인정은 고생해본 사람이 베푼다. 신인은 유년 시절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온갖 배고픔과 시련을 다 겪었다. 불우이웃, 무료급식 봉사를 하는 것도 그런 차원일 것이다. 자신의 명예나 부를 중시하기보다 자비심을 앞세워 온 분이라는 것을 유튜브 강의를 통해 들었다. 그러기에 신인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베풀고자 노력해왔다. 말로는 쉽지만 실천이 어려운 베풀매 공덕을 저렇게 꾸준히 장기간에 걸쳐 쌓아왔으니 오늘날 국내외의 많은 분으로부터 신망과 존경받는 게 아닌가. 소원석에 5번 전하다. 신비로운 체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코스가 남았다. 드넓은 잔디밭 언덕 위에서 하늘궁 백궁 소원석을 찾았다. 아름다운 무늬의 거대한 운석이 우뚝 자리하고 있었다. 여기에 5배를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방문자들은 한결같이 확고한 믿음으로 절을 하거나 두 손으로 운석을 만져보면서 소원을 빌었다. 음과 양, 꼭 두 손으로 운석을 만져야 효험이 있다고 누군가가 조언했다. 오후 4시경 늦은 점심을 먹고 귀가 차량에 올랐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차내에서 나는 또 한 번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바로 앞좌석에 앉아 계시던 칠순의 목사님과 주지 스님이 찬송가 합창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곡조는 귀에 익숙한 찬송가 해산을 넘어 험국의 가도가 분명한데 가사는 하늘궁 영성 에너지를 주제로 한 감사의 노래였다. 오늘 함께했던 15인과의 다정한 인연은 여기서 끝을 맺었다.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서로의 건강을 내 가족처럼 기원하면서 애틋하고 따뜻한 작별 인사를 나눴다. 내게 빛의 축복이라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이튿날이었다. 새벽 4시 30분 연속으로 울리는 카톡음에 잠을 깼다. 김순자 대전시위원장이 보낸 사진이었다. 사진 설명이 놀랍다. 빛의 축복이 윤승원 천사님께 내리고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잠에서 덜 깬 눈을 비비고 사진을 언뜻 들여다보니 한 줄기 빛이 나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게 아닌가. 눈을 의심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합성 사진이 아니었다. 곧바로 세수하고 맑은 눈으로 다시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니 하늘의 광채가 자연스럽게 대전 참가자들의 단체 사진 위로 쏟아지는 경이로운 광경이었다. 그 중앙에 내가 서 있어 마치 내 머리 위로 찬란한 빛이 쏟아지는 광경으로 비친 것이다. 답장을 보냈다. 신비로움의 연속입니다. 김순자 위원장님이 새벽에 보내주신 단체 사진 속 아름답고 찬란한 빛은 그야말로 신비감의 극치입니다. 신인님의 영성 에너지가 하늘에서 축복의 폭포수가 되어 우리 머리 위에 쏟아져 내립니다. 감동입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3월 7일 새벽 윤승원 소감. 2023년 3월 7일 윤승원 하늘궁 영성에너지 센터 견문 소감기. 박상순 거. 네, 그 어. 스님 그 체험 사례가 있는데요. 네, 그것만 보내드리고. 그래. 네. 그래. 이제 좀 있으면 노래 들어요. 나는 노래 들을 때가 제일 좋아. 맨날 하루 위에 갇혀가지고 못 나가니까 노래라도 들어야지. 그냥 부산 앞바다가 팍 나오면서 멋있잖아요. 저는 영천에 거주하고 있는 권영로입니다. 저는 어릴 때 운동을 하면서 몸을 많이 다치고 관절, 어깨, 마디마디를 많이 상하고 병원에서 거의 불구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류를 먹음으로써 어깨 통증, 허리 통증, 무릎 관절, 발목 통증은 99.9% 없어졌고 축하드려요. 지금 거의 99.9% 치유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머리 두상이 네. 많이 이렇게 울퉁불퉁했었는데 네. 지금 많이 원형으로 복귀가 됐습니다. 아, 그리고 네. 시력도 많이 돌아왔고 예. 또 한 가지 뭔가 하면은 네. 제가 걸을 때 이렇게 자율신경이나 부경환신경 자체가 네. 컨트롤 자체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아예 없습니다. 한 번씩 쓰러졌었어요. 예. 근데 지금 싹 고쳐져. 예, 지금 네. 아예 없습니다. 네. 네, 다음은 미국 그 해외 지지자방에서 보내온 네, 어떤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공지해가지고요. 하늘궁 세금 미납 10억으로 인해 압류 풀기 프로젝트에 동참해주세요. 지난 강연에서 하늘궁 세금 미납으로 압류당한 사정을 2번에 걸쳐서 언급하셨습니다. 신이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수족입니다. 이 문제는 수족인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신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그동안 미뤄왔던 가족들, 친지들, 축복 명패, 건축 헌금 등 우리 각자가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신청해 주신다면 하늘궁 압류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기에 이 공지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그 해외 지지자방 카톡방 자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참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그다음 몇 명이요? 14명?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15번부터 이렇게 해서 44번까지 있고 또 그 뒤에 또 있습니다. 해외